전입신고하고 근저당하고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알던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데 다 시간 뺏기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 너무 아프고요. 목수로 일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50대 남성. 2015년 5월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만기가 다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중개인이 이제 물건이 있다고 해서 이사한 날은 금요일. 끝내고 나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전입신고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사 당일날은 이사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사하기도 바쁘잖아요. 뭐 물건 빼내고 다시 넣고. 그리고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게 현관에다 뭘 붙여놨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안내장을 보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살이 1년 뒤 황당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한 금액을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지만 그땐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급기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장 씨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뭐 이렇게 중개하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전입신고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왜 못 돌려받는 걸까? 알고 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임대차 보호 3조 1항에 전입과 점유를 갖췄을 때 그 2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 달간은 거의 멘붕 상태였던 거죠. 매매 사실, 뭐 근저당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얘기만 해줬어도 그날 전입신고하죠. 충격에 빠진 장 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분들 입주하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줄 알았던 장 씨는 억울할 뿐입니다. 컴퓨터 시대고 그런데 바로바로 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하루가 늦게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행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법을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민이 많이 포함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전입신고한 당일날 그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그날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장 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전 재산이 권리 변동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할 걸 다 한 거예요. 할 걸 다 했는데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한소연을 합니까? 어디다. 못 참겠다 남승우입니다.